오늘 말씀드린 내용은요, 마켓 트렌드와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우선 사실 제가 이제 메가 트렌드라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20년, 앞으로도 향후에 더 오랫동안 지속될 트렌드를 키워드 중심으로 짚어보고요. 그 안에 이미 떠오르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키워드와 그 힌트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인더스트리를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2012년, 13년에 매크로 트렌드에 대한 키워드를 좀 살펴보고요. 거기는 뭐 경제, 환경, 기술, 그리고 소셜, 폴리틱 이렇게 좀 되겠죠. 그리고 그것들의 근간이 사실은 이제 컨슈머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의 그 가장 글로벌리 주목해야 될 소비자층이 누구인가, 그 그들의 소비 성향이 어떠한가. 그러면 그런 소비 성향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의 디자인과 기획, 마케팅에 어떤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트렌드는요, 여러분들 이미 이거는 너무 오래전부터 나왔던 트렌드이기 때문에 딱 요 5개의 키워드를 이번에 기억하고 가시면 내년에 제가 나와도 또 다른 분이 나와도 다 같은 테마로 갈 거예요. 그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컨버전스, 스마트 모바일, 컬래버레이션, 에코그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개인화입니다. 맞춤형.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기술적인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지만 결국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있는 이 5가지의 키워드를 잘 녹여낸 컨텐츠와 서비스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기억을 해두시면 다른 모든 분야의 거에 대한 거는 다 이 키워드 안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컨버전스 얘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지금 디지털 컨버전스 10년 됐습니다. 이 얘기 나온 지가.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12년, 13년 이 시점의 디지털 컨버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그 얘기고요. 지금 11년도 시점에서 보시면 뭐 IPTV라던가 모바일 TV, 티빙 같이 스마트 TV 이제 이런 그 제품들이 상당히 시장에 많이 나왔고요. 그거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이 이미 결합됐다는 소리고 네트워크나 플랫폼 컨텐츠가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근간이 되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금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CJ1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 중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글로벌 소비 주체의 나이가 뭐 0 타겟이라고 본다면 25, 35 타겟에 딱 들어가는 타겟이 CJ1 타겟이거든요. CJ1의 주제가 라이프를 컨버전스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테크놀 기술과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깔아놨으면 이제부터의 컨버전스는 서비스 중심의 컨버전스로 갈 것이고 만약에 플랫폼을 본다면 모바일 중심의 스마트 컨버전스로 향해서 뚜벅뚜벅 갈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2013년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야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시면요. 2011년도 빅뱅이었지만 너무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13년부터 14년에 가서야 비로소 약간 이제 우리 소비자의 보편화될 수 있는 플랫폼 중에 하나가 스마트 TV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에서 예전까지는 가전사업부에서 TV를 주로 이제 주관했다고 한다면 스마트 TV가 나오면서부터는 플랫폼 사업부로 주관이 넘어갔다.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대부분의 가전이 이제는 가전 하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화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워드일 것 같아요. 그러나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잘 팔릴 것이냐? 지금은 이제 가전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이제 타겟의 세그멘테이션이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워낙 이제 지금은 고가로 나왔으니까 테키세그라고 하는 거는 하이테크나 펑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매니아적 성향을 갖고 있고 거기에 충분히 내가 돈을 지불할 만한 경제력과 의사가 있는 그런 하이 레벨의 사용자들에게 주로 판매가 되지만 이제 점차 좀 이제 소비가 보편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쉬운 UI와 오픈된 컨텐츠를 담보해야만이 이 플랫폼이 성공해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여기 보시는 애플, 구글, 뭐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언뜻 보면 관련이 없는 업체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이 스마트 TV를 가지고 다 경쟁 구도에 있는 회사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이제 ITV 같은 경우는요. 내년부터 출시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맞지가 않아서 역시 컨텐츠가 담보되지 않으면 사용하기 편리하다 하더라도 국내의 컨텐츠 시장에서 많은 좀 부분들을 보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키워드는 스마트 홈이에요. 근데 2012-13년은 스마트 가전 시장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여요. 여기 지금 그 로봇 청소기하고 모바일이 그 커넥션 되면서 CCTV 역할을 가정에서 해준다든지 어차피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전 시장에서는 스마트 컨트롤과 에너지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스마트가 갈 거고요. 그린 스마트가 되는 거죠. 가구 산업에서도 멀티 펑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디지털적인 펑션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가구들이 좀 꿈틀거릴 걸로 보여지고 보안 시스템과 홈 엔터테인먼트의 형태가 상당히 많이 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마트 홈이라고 해서 단지 홈이 아니라 뭐 호텔, 공장, 오피스 빌딩대로 다 확대가 될 것이고요. 중국이 디지털로 굉장히 강국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시장에 어마어마한 그 잠재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스마트 홈도 모바일 스마트 플랫폼 중심으로 흘러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생활 밀접형 컨텐츠가 관건이 된다.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출시됐던 쿡패드를 보시면 얼마나 소프트한 스마트 컨텐츠들이 생활 밀접형 앱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면 알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가기 위해서는 UX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개념이. 2011년부터는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또 은행 이런 곳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UX에 대한 컨설팅과 R&D를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UX는 굉장히 디지털적인 소프트웨어 화면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공간에 모든 사물이 플랫폼이 될 수 있고 공간화 그 환경 자체가 UX가 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확대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T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하나의 브랜치를 만들 때도 그냥 인테리어 개념으로 했다면 지금은 공간 UX의 전략적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그 제품들을 배치하고 소비자들을 어디서 상담을 하고 뭘 보여주고 해야 이 공간 UX 안에서 가장 좋은 브랜드의 경험과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UX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이긴 합니다만 먼 미래의 이슈 말고 당장 2013년을 기업에서 고민하는 거는 뭐냐. 일단 이제 TV가 나왔으니까 그 IPTV와 유무선 통합된 서비스의 UX 어떻게 사용하게 해줄 거냐.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거 굉장히 이제 고심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원격 스마트 케어가 2012년부터 본격적인 상용화 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UX도 상당히 화두로 떠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SK텔레콤에서요. 요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탈텔코예요. 탈텔코라는 건 뭐냐면 통신사의 본연의 모습을 좀 벗어나서 수익을 다각화해보자는 거거든요. 이미 통신사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레브뉴, 수익의 원천은 휴대폰 요즘 안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이미 투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부가통신 서비스가 약간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상당히 한계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그 인더스트리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것인가. 그 중에 하나가 텔레매틱스입니다. 또 하나가 교육이고 파이낸스고 이제 이런 걸 들 수가 있겠는데요. 텔레매틱스 굉장히 익숙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2013년에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인베디드 됐던 그 플랫폼에서요. 스마트폰하고의 연결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뭐 엔진 오일 체크할 때나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동도 걸 수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 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굉장히 기업에서 R&D를 몰입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해가 2013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대 블루링크로 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서 2013년이 되면은 차량 전문 앱스토어를 이제 오픈하겠다. 이제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유일스 인더스트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병원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집에서 원격 진료를 받겠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발점이었다면 13년도에 전 세계적인 추세는 모바일 헬스케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케어가 아니라 아프지 않더라도 예방하는 측면에서의 케어로 인더스트리가 흘러가고 그런 서비스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고요. 중요하게 스마트 메디컬 기기나 시스템 업체, 통신 업체가 이제 뜰 전망이죠. 여기 보시면 앱스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규모로 본다면 국내 시장 규모가 2014년이 되면은 약 한 2조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유엘스는 국민이 원하고 소비자가 막 원한다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푸시하는 마켓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보조금과 기업들의 아주 액티브한 서비스를 가지고 그 소비자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필립스 여기 모르는 브랜드들 다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기존에 이 업체들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업체들이 지금 다 발빠르게 메디컬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면 전자제품을 만들었던 회사들은 삼성을 포함해서 메디컬 디바이스, 즉 스마트 메디컬 디바이스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쪽을 R&D를 많이 하고 있고 제품을 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IBM, 인텔 같은 이제 인터넷망 같은 경우는 ULS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솔루션을 제공하는 쪽으로 수익의 다각화를 가져가고 있고 텔레콤 회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해서 일본의 NTT 도코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으로 그 차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디지털화되면서 다양화된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5,000불 정도 이상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환경에서의 이런 그 홈 메디컬 서비스의 인텔리전트 토일렛이 수요가 좀 상승세에 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 모바일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쭉 갈 지속 가능한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당연히 디지털 컨버전스, 스마트 테크, 모바일 테크, 소셜 미디어의 그 발전에 힘입어서 소비자들의 스마트 라이프가 진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가 중요하겠죠? 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작년까지도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개편된 것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 PC가 없어졌고요. 다 모바일의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에코시스템이 확산되고 있고 13년부터는 다양한 가전과 차량이 거기에 합류해서 더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의 연대를 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엔스크린 이거 당연히 다 아시는 거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엔스크린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글의 크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면 내가 봤던 페이지에 앱스를 까시고요. 크롬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내 휴대폰으로 옮겨가서 바로 모바일에서 웹을 다시 이어서 볼 수가 있고 그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내가 바로 하이라이트 한 다음에 크롬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모바일로 옮겨가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라이프 2012년 스마트폰 3천만 세대가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경제 인구 90%예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10대와 50대까지 스마트폰 인구로 진입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의 20대에 맞춰졌고 틴에 맞춰졌던 서비스들이 40대 이후의 시니어들, 주부들 이런 분들을 특화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여기 화면 좀 보십시오. 일본의 예인데 지금 소개팅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스마트폰과 패드를 각각 사용했던 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렀던 것이 지금은 패드와 모바일 폰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다양한 좀 재미있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놀이와 에듀케이션 형태가 굉장히 변화하겠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아까 스마트 홈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라이프가 심화되면서 중요한 키워드가 이너 모바일 라이프예요. 내비게이션도 이너 내비게이션, 코엑스 안에서, 공항 안에서 걸어 다니면서 이게 중요해지듯이 내가 모바일 라이프라고 하는 게 바깥에서 모바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거주하는 오피스에서, 병원에서
회사에서 집에서도 충분한 모바일 라이프를 구현하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 2013년에 기업들의 화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 보시면 2011년 8월, 9월부터는 판매량이 스마트폰이 패드를 넘어선 거를 글로벌리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소비자들의 욕구 자체가 좀 더 편리한 모바일 라이프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잊지 않아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질주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속에서 휴먼 터치, 어디 가도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요. 이것도 큰 메가 트렌드지만 사실은 다른 것과 어우러져서 뭐 로봇이 좋다, 뭐가 좋다 다 얘기하지만 반드시 잊지 않고 같이 가져야 될 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방향의 CMF를 가지고 그 제품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서비스 디자인도 해야 될 것이다.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그 마켓의 키워드는 협업인데요. 협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코크리에이션, 같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 디자인을 만드는 거고요. 하나는 코마케팅을 진행하는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기존의 콜래보레이션은 지금 다 경험하셨겠지만 패션, 자동차, 가전, 건축, 뭐 인테리어, 가구, 뭐 뷰티 화장품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유명한 디자이너나 유명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통해서 디자인 외형적인 밸류를 더 높여주는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었다고 한다면 2012-13년에 향후의 그 콜래보레이션은 서비스,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협업을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IT 프로덕션과 IT 서비스 업체들하고의 그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그 인쇄물이 제가 지금 가져온 것하고 사이사이에 제가 페이지를 좀 더 껴넣어서요. 순서가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협업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됐는데 어찌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협업들이 생겨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우측에 굉장히 노익장을 자랑하고 계시는 분이 아우디의 수석 디자이너시고요. 그 수석 디자이너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클래시컬한 레이카라는 그 카메라 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굉장히 클래식하지만 전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그 감성을 줄 수 있는 제품으로 재탄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 컬래버레이션을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알레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은 스마트화가 진행되면 우리도 다 스마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브랜드도 확장할 때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확장하는 게 좋듯이 각자의 기업이 갖고 있는 브랜드와 리소스의 역량을 가장 적정하게 평가한 상태에서의 무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블랙베리나 뭐 삼성이나 애플이 굉장히 패드의 시장에 급속하게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알렛이라고 하는 주방 중심의 회사도 협업을 통해서 그 패드를 내놓았으나 이거는 굉장히 주부와 키친에 특화된 패드를 내놓고 거기에 그와 특화된 서비스를 끼겨 넣은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 내부적인 발전 방향을 기획하실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 기업이 컬래버레이션과 스마트의 흐름에 합류할 것이냐를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마케팅 사례는 여러분들 다 보시겠지만 이제는 공생이거든요. 경제도 어렵고 리소스도 한정적이고 모든 인더스트리에 블럭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마케팅하고 혼자서 기획하고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아이솔레이트 되는 거 굉장히 내가 좀 따를 당하는 그런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그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협업의 방식을 찾아보시는 게 좋고 아니라면 그러면서도 내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면 더 좋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은행입니다만 카페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인바이러먼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자동차와 커피빈이 하나의 공간을 제공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아까 그린이라는 키워드가 앞서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컬래버레이션조차도 그린의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이제 기업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들은 사회적인 책임이나 그린의 키워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브랜드의 이미지가 굉장히 낙후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소비자를 잡기 위한 컬래버레이션보다는 정말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한 그린 컬래버레이션. 어떻게 하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고 운송의 거리를 좁히고 패키지를 최소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협약,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매크로 트렌드를 좀 보면은요. 사실 뭐 아까 이제 앞서서 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이제 뭐 저성장 고인플레이션, 그래서 뭐 슬로플레이션 이런 말도 2013년에 많이 나오겠지만 12년도에 도시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아주 메트로폴리탄 도시의 비중이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속화될 것이고요. 테크놀로지는 뭐 4G가 나오고 더 빨라지네, 스마트 모바일이네, 각종 굉장히 그 테크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고, 소셜적으로 본다면 SNS가 강력해지지만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동체적인 의식과 협력에 관한 욕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왜? 사회가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이것도 역시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경제, 그래서 공동으로 뭘 사고자 하고 뭔가 집단 지성을 통해서 공동으로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고 이런 성향이 좀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폴리틱한 매크로 트렌드는 국가마다 매우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년은 뭐 굉장히 소용돌이를 치는 선거가 앞뒤로 끼겨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돌풍이 가져올 수 있는 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대를 비롯해서 전 인구의 참여와 개혁에 대한 욕구가 소비 심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전반적인 거를 본다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있고 그 와중에 심리적 상실감이 심화되고 있다. 이것이 마케터들 분들과 제품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우리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컬러가 에너지업할 수 있는 컬러, 또 어떻게 보면 밝은 느낌, 또 로맨틱한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소셜적인 트렌드와 맞물려서 제안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심리적 소비 욕구가 굉장히 강해진다고 볼 수 있고요. 클래식한 레트로가 아니라 레트로 모던으로 마케팅에 대한 키워드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을 거고, 디자인은 아까 유 대표님이 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나가수의 임재범이라든가 뭔가 가공되지 않지만 굉장한 그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브랜드, 신뢰, 역사, 오리지널리티,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마케팅과 제품에 녹아들었을 때 상당히 2013년, 12년에 소비자의 마음을 좀 감성을 흔들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브랜드도 막 복잡하게 단순하고 전달해야지 막 복잡한 이런 것들은 안 그래도 심기가 복잡하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서서 말한 거는 좀 넘어가야 될 건데요. 도시를 떠날 수는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의 루번 라이프를, 얼번과 루럴을 합쳐진 라이프를 추구하는 거,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의 아파트나 도시의 그 주거 형태 같은 경우는 뭔가 초록과 그린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들이 가미된, 그러면서 스마트화된, 이게 이제 결국은 키워드가 되겠죠. 자, 이제 2012년에 테크놀로지 트렌드를 좀 축약해 보면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개 정도의 키워드를 제가 추렸으나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서비스는 점점 더 GPS가 2012년부터 좁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LBS 중심의, 로케이션 중심의 마케팅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질 것이고, 증강현실도 좀 더 이제 좀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마트폰이 더 비싸질 것 같습니까? 싸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내년부터는 더 싸고 더 작은 스마트폰이 업계에 나오려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그런 측면이 보여지고요. 또 스마트폰의 형태 자체가 지금에 있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다른 웨어러블한 컴퓨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스몰러 취퍼, 이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중심의 UX가 상당히 발전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그래서 제품 개발에 만약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드디어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에 퓨처 키워드를 2003년부터 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정말 모바일화된 뭔가 플랫폼, 디바이스를 만들어 볼 만한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태블릿이 인풋 디바이스와 함께 접었다 폈다 이렇게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좀 플렉서블한 하이브리드 PC 이런 것들이 하나의 2012년도에 스마트 디바이스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웨어러블 컴퓨팅 말씀드렸고요. 뭐 다양한 패션 업계에서도 많은 R&D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자, 이렇게 그 마켓 상황이 급변하게 되고 심화되고 흘러가고 있는데 역시 2012년 주목해야 될 소비 주체는 누구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갈 소비 주체예요. 글로벌 영뉴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만 이 20대의 영뉴스에 이머징 세그가 10대와 시니어들이 더 추가돼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의 접합점을 찾는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그 글로벌 원형 전략을 찾기 위한 디자인 리서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로컬라이제이션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상당히 그 R&D를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이들이 사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글로벌 소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별로 좀 차이점이 있죠. 우리나라 여기 위에 써진 거는 공통점인데요. 요즘에 뭐 트윈슈머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만 SNS가 발전했으니까. 근데 글로벌이 봤을 때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다른 글로벌한 마켓의 소비자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요. 특히 디지털적인 컨텐츠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적응력이 빠르고요. 하이 컨텍스트라는 말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깔끔하고 뭐 간단하고 이런 서비스에 별 매료가 되지 않고 굉장히 자기 맞춤형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뭔가 그래픽적인 GUI나 이런 디자인적인 것에도 이 중국,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매우 상당히 그 20대의 취향에 맞는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한 소비자예요. 그래서 노키아도 마찬가지고 뭐 HTC 또 구글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그리고 중국에서만 실패를 보고 있고 로컬 서비스들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분들이 상당히 상실감과 불안감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위한 따뜻한 마케팅, 따뜻한 브랜딩 이런 것들이 이제 2013년에 굉장히 키워드로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너레이션 V라는 책도 많이 나왔는데 이 얘기도 사실 뭐 오늘 내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2012-13년에 어떻게 이들이 뚫고 갈 거냐. 중요한 거는 위 제너레이션이 보시면 틴과 밀레니얼스를 포괄한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퍼져 있는데요. 이 세대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에 가장 거대한 그 그룹의 세대예요.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대고 78년생부터 2000년생까지를 이제 그 제너레이션 V라는 그룹으로 칭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81년부터 2002년까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 비유고요. 굉장히 첨단 기술에 대한 적응력도 높고 도전의식도 강하지만 사회적 정치적 파워에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세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거를 뚫고 나가고 싶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서로 간에 다독거리고 서로 간에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점이라서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뭐 일본, 한국, 미국 할 거 없이 똑같은 세대를 지칭하는 것이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88만 원 세대가 다시 이제 등장을 했고요. 1000유로 세대, 뭐 워킹 푸어 세대, 빈털터리 세대 다 똑같은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 변화를 유도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눈 가리고 아웅이 절대 먹히지 않고 정말 진실성을 담보된 제품과 마케팅 이런 것들로 다가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소비 트렌드 2012년입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거의 뭐 내용은 파악하신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12년 키워드 뭐 작년과 비슷하지만 조금 양상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스마트 소셜 가져갈 거고요. 세이빙, 전략 소비는 심화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밸류 오리엔티드 그쵸. 합리적 가치 소비.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엔 돈을 많이 쓰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서는 다른 걸 줄여서 쓰고,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공짜를 좋아하는 이원화되는 소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소비 양극화가 심화될 거는 당연한 그 예측이에요. 사실은 누가 생각을 해도. 아까 이제 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중국의 0 프리미엄 세대는 엄청난 소비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까지. 그러나 중국의 푸어한 계급은 또 어마어마한 또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 소비를 하고자 하는 층과, 그래서 뭔가 돈은 한정돼 있고 뭔가 쓰고 싶은 욕구를 최소화시켜서 원하고 필요한 가치에만 돈을 쓰겠다라는 층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나에 맞게 럭셔리 프리미엄을 나에게 다오 하는 층의 소비 양극화를 어떻게 라인업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품을 기획하시거나 디자인을 하실 때 어떤 라인업, 프로덕트 라인업들을 기획하실 건가 하실 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스마트 소비는 뭐 당연한 키워드들이 여기 있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드리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점점 더 편리한 소비에 대한 제안을 기업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이런 걸 할 때 지금 당장 팔릴 거를 예상하고 하는 건 꼭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업에 오셨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슈 레이징을 해서 우리가 선점하고 싶고 이걸 통해서 하나의 마케팅으로 삼고 싶은 것도 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실질적인 수익 확대된 마켓은 1년 후, 2년 후를 보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뭐 버추얼 쇼핑, 그 다음에 하나의 모든 카드를 모바일로 넣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스마트 지갑,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서비스에 대한 시도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이제 모 기업과 함께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감안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집단지성과 트윈슈머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키포인트는 조금도 예전처럼 하나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파급력을 갖기 때문에 기존의 마케팅 한 것처럼 매스미디어를 통한 광고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미디어를 가지고 있고 소셜 미디어가 너무나 중요한 그 마케팅의 툴로 지금 그 나왔잖아요. 실질적인 그 수익을 증대시키지는 않지만 그 프로모션 채널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그 팬페이지는 소셜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기업이 솔직한 마케팅을 해야 될 시기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윈슈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쌍둥이 소비이기 때문에 내 또래의 누군가가 갖고 있으면 나도 그걸 갖고 싶어하는 소비라서 오히려 마케팅의 전파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슈 레이징만 한다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SNS가 점차 기업화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소셜 커머스가 모바일 소셜 커머스로 2012년에는 이동할 것이다. 라는 거를 전망하는 거죠.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아지고 패드 사용자가 많아지면 훨씬 더 소비가 늘게 되겠죠. 소셜 펀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는 자 얼마 전에 그 낙곰수라는 그거 가셨었는지 모르겠지만 10만 인파가 이제 뭐 추산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 3억 이상이 모였대요. 이제 연관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아이디어만 있다면 기업이 소셜 펀딩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으니 국민주 참여 모임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 이러이러한 비즈니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득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의 소셜 펀딩이 상당히 적건 크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그냥 재밌는 예입니다. 반값 택시는 활용하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앱스, 이런 류의 전략들 이제 먹힐 거라는 거죠. 같이 동승하는 사람, 왜? 로케이션이 가능해지니까 동승하는 사람 찾아서 싸게 갈 수 있고,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여행사를 굳이 통하지 않고 소셜로 올린 홈스테이트나 아니면 이제 다른 것들, 홈스테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좀 저렴하면서도 문화를 관광이 아닌 체험으로 잡고 가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자동차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것을 렌탈의 개념, 내가 필요한 장소에 있다면 그걸 그냥 타는 개념, 이런 쪽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점차 확산될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슈퍼 듀퍼 칩이죠.
그냥 싼 거 아니고 진짜 싼 거. 그래서 이 99달러짜리 스마트폰. 2012년 2월 1월 2일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이미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저가 통신사에 대한 통신 시장이 전면 오픈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지금 현재 제4 통신사라고 하는 이제 CJ 통신사가 헬로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론칭을 할 건데요. 기존의 그 가격보다는 단말기 가격이 없지만 20% 싼 가격으로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편의점에서도 휴대폰을 살 수 있고 마트에서도 휴대폰을 살 수 있는 시장이 2012년 2월부터는 열립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그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싼 폰만 공급하는 게 이게 무슨 싼다는 것이 가치지만 거기에 뭔가 그 브랜드에 특화된 서비스를 넣어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어쨌든 슈퍼두퍼 칩 이거는 이제 뭐 다이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합리적 가치 소비를 한다고 했는데 뭐에 사람들이 돈을 쓸 것이냐? 2011년 상당히 큰 키워드가 이제 닭가슴살이었는데요. 단지 닭가슴살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뷰티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거든요. 지속될 거로 보여주고요. 뭐 나가수의 힘을 입었는지 아임닭이라는 사이트가 오픈을 해서 뭐 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프리미어돼 가고 있다. 그리고 워터플러스 비싼데 한 달에 15만 원을 투자해서도 다른 건 안 먹어도 이건 먹겠다 하는 그런 그 뷰티에 대한 욕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는 커피 좋아하니까 이 머신은 사야 돼. 남성들이 그 화장하는 거는 이젠 정말 보편화된 가치라고 보여져요. 남성들 화장품 시장만 내년에 한 2조를 보고 있으니까 여성들 화장품 시장에 버금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디어 소비의 변화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넌매스 미디어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보실 때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 앉아 TV 보시는 세대는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자 패드를 갖고 있으면서 모여서 보든지 아니면 내가 TV를 같이 주말 드라마나 뭔가 미니 시리즈를 보지만 뭔가 각자의 미디어를 가지고 검색도 해보고 거기서 바로바로 화제거리를 찾아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나와 같은 TV를 보고 있지만 아이패드나 아니면 갤럭시 탭 패드를 통해서 소셜로 다른 친구와 수다를 떨면서 보든지 이런 식의 멀티태스킹적인 미디어 소비 그 다음에 넌베스 미디어의 확산 그래서 광고도 너무 돈 많이 들여서 그 기존의 4대 미디어 광고, 뭐 신문, TV 이런 쪽에 굳이 목을 벨 필요가 없는 거죠. 훨씬 더 돈을 작게 들이면서도 아이디어만 있다면 소비자에게 감성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산될 거고요. 그래서 TV가 아닌 다른 모바일 미디어 이런 쪽에 대한 이제 발굴이 필요하게 되고 여러분들 요즘 팟캐스트가 상당히 화두죠. 1인 미디어 시대가 왔기 때문에 물론 팟캐스트 하려면 돈은 듭니다만 어쨌든 내가 실력이 있고 컨텐츠가 있다면 예전처럼 큰 기반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환경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훌루라는 사이트예요. 미국은 굉장히 보편화된 소비의 컨텐츠 소비를 가져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은 TV보다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여기다가 뭐 정액제를 지불을 하고 영화나 TV를 다 볼 수 있는 인터넷 혹은 모바일 통합 서비스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시티즌 저널리즘. 이게 굉장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 소비자의 여론의 파워가 뭐 미디어가 덮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미디어가.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시대라서 점점 더 처음의 기획 단계부터 이제 아이디어와 소비자에게 제공할 가치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엎어지지 않고 프로젝트와 사업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기 때문에 체험단이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 체험단에 우러나오는 체험의 소감이 이런 그 넌미스 미디어를 통해서 퍼졌을 때 상당히 많은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디자인보다는 지금 이제 소비 마켓과 소비 트렌드를 말씀하셔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12년의 마케팅 인사이트를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2년은 13년까지도 진정성이 좀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는 따뜻한 브랜딩 감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고 이에 따른 디자인의 감성 이게 이제 연결선상에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택하든 아니면 메시지를 카피를 쓰든 다 이게 하나의 관통하는 메시지로 가야 되는 거고요. 차별화되는 가치를 주는 기업이 승산이 있는 거죠. 다 싸다, 다 스마트다, 이거 필요 없고 우리 기업이 내 서비스가 줄 수 있는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거를 갖고 있는 업체가 이제 서바이벌 한다고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앞서도 좀 언급됐지만 주류가 다가 아니다. 이제는 비주류가 먹히는 비주류 문화와 그룹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기가 왔고, 역발상의 신선한 전환이 새로운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당연히 여기 지금 제가 써놓은 다양한 툴들을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트렌드와 현실은 좀 다르죠. 기업들이 모두가 몰려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그 소셜 팬페이지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없어서 안 만들자니 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만들어 놓지만 사실상 그것을 통해서 많이 붐업이 되지는 않아요. 해외에서 특정하게 패션,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같은 거대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패션 중에서 SPA 브랜드들, 이런 쪽의 그 팬페이지나 SNS의 마케팅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글로벌이 되고 있는 반면, 아직 다른 자동차나 다른 브랜드들은 이제 그것에 많이 열심히 이제 따라가고 그만의 독창적인 SNS 마케팅을 이제 개발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꼭 해야 돼?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체험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고, 마케팅도 코마케팅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맞춤형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큰 화두로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